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말씀 주신 세 가지 내용들 위주로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로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됐는데 다양한 지표들에서 어떤 평가들이 있었는지 좀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숨어 있었나요? 네, 마켓워치 보도 내용입니다. Inflation still high, but easing Fed's beige book finds as recession fears grow. 네,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연준 베이지북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된 가운데 연준은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 완만하게 확장됐다고 분석하면서도 여전히 물가 상승세가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베이지북은 12개 연방준비은행의 경제 상황을 취합한 보고서인데요. 연준의 이번 달 베이지북에 따르면 전국적인 미국 경제 활동은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6개 지역이 성장했다고 하고요. 또 4개 지역은 이전과 같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나머지 2개 지역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등으로 성장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봤을 때는 성장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성장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또 그 이후에서는 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적신호라고 평가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평가는 어땠나요? 네, 주목할 부분은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평가일 텐데요. 그 부분과 관련한 코멘트 살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가스와 화물 및 상품의 가격이 둔화되면서 가격 상승이 점차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물가가 완화됐지만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높다고 보고했는데요. 상품과 연료, 또 운임료 일부가 완화됐음에도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투입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베이지북은 향후 물가 상승세가 대체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는데요. 또 여기에 이어서 노동시장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어졌는데 노동시장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타이트하지만 이 조사 지역 절반은 고용과 인력 유지의 어려움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몇몇 지역의 노동 수요는 다소 냉각된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기업이 고용을 주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우선은 대체적으로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평가를 보시면 여전히 높다는 보고 내용이 있었고요. 또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타이트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시그널도 포착된다. 이 두 가지가 키포인트였습니다. 네, 연준의 베이지북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겼는데 이에 대한 해석들은 잠시 뒤에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원료 생산에 또 큰 규모의 돈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어떤 소식일까요? 네,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입니다. Biden awards $2.8 billion to boost U.S. minerals output for EV batteries. 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와 관련해서 또다시 보조금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기사 내용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전기차 배터리 원료 생산에 약 4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배터리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리튬과 흑연, 니켈 등 원료 생산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현재 중국이 핵심 광물 공급의 많은 부분을 통제하고 있다며 동맹국들과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 19일 기준으로 에너지부가 인프라법에 근거해서 책정한 이 보조금 중에 1차분으로 28억 달러, 한화로 봤을 때 약 4조 원을 12개 주의 20개 배터리 기업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자체 투자까지 포함했을 때 약 90억 달러를 리튬과 흑연, 니켈, 전해질, 산화규소 등 전기차 배터리 원료 개발과 생산에 투입한다고 밝힌 건데요. 이를 통해서 연간 200만 대 이상의 전기차에 공급할 리튬을 충분히 생산을 하고 또 국내에 상당한 규모의 흑연과 니켈 생산 기본을 구축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범정보 노력인 미국산 배터리 원료 구상안도 함께 발표를 했는데요. 이 백악관 조정위원회가 이끌고 또 에너지부와 내무부가 참여하는 이 구상은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을 통해 세계 파트너 및 동맹과 손을 잡고 이 핵심 광물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 담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볼 수 있었다시피 현재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또 깊어지다 보니까 동맹국들과도 협업을 하겠다 이러한 내용을 밝힌 건데요.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구상과 관련해서 미국과 동맹은 현재 청정에너지 기술의 동력을 제공할 이 핵심 광물과 배터리 원료를 충분히 생산하지 않는다면서 이 부분에서 함께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 탈피하려는 그런 움직임인 것으로 보입니다. 동맹국들과의 이런 원료 강화도 있다는 점까지 함께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실적 시즌이라서 실적이 상당히 중요한데 넷플릭스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실적이 중요했다면 오늘은 메인이 좀 테슬라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는 실적이 그렇게 안 좋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인데요. 테슬라 comes in light on revenue, beats on earnings. 네, 테슬라의 평가는 어닝 미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 3분기 매출의 경우에는 214억 5천만 달러로 약 30조 7,600억을 기록했는데요. 예상치는 219억 6천만 달러로 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또 3분기 차량 인도 실적도 중요했는데 예상치가 37만 1,000대였는데 이번에 발표된 수치는 34만 3,830대로 또 미스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생산과 배송의 병목 현상 그리고 강달러가 매출에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시장 수요가 둔화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도 내놨습니다. 다만 테슬라의 순이익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2배가량 증가를 했는데요. 7월에서 9월 순이익은 33억 달러로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103% 늘어났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이 테슬라의 매출이 어닝 미스에 더 가깝다고 평가를 하면서 예민하게 반응을 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테슬라가 4% 안팎의 낙폭을 보이면서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테슬라의 실적과 관련해서 평가가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한 매니징 파트너는 테슬라는 전형적으로 예측치를 능가하는 회사이지만 이 매출이 예상을 상회하지 못하자 시장에서는 조금 놀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이번에 순이익보다는 매출과 인도 실적이 좀 상당히 지수나 이 종목에 좀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테슬라가 시간외에서 4.5% 넘게 좀 밀리고 있어가지고요. 자세한 부분들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